B라는 점이 있으면 A하고 B하고 딱 중간에 중점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우리 무게중심은 꼭지점에서부터 마주보는 변의 중점까지 선을 이렇게 그으면 만나는 점, 여기가 무게중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꼭지점에서부터 마주보는 변까지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요. 맞니? 2대1, 2대1 배우잖아. 우리 2대1, 2대1.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상으로 보면 A라는 좌표가 있고 B라는 좌표가 있을 때 M 대 N으로 내분을 해라. 그래서 그 점을 P라고 한다. 그러면 공식상으로는 봐봐. 문자를 봐봐. M 더하기 N이고 M은 P의 좌표랑 곱해진다고 그랬잖아. M은 P의 좌표랑. 그런데 이 문자상으로 M이 P의 좌표랑 곱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상으로 보면 M 더하기 N 한 다음에 M은 B의 좌표랑 N은 A 좌표랑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곱해지게 돼 있거든. 엇갈리게.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만약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아라. 그러면 2대 1로 내분을 하게 되니까 2 더하기 1이 되고요. 2는 M의 좌표랑 곱해지는 거야. 1은 C의 좌표랑 곱해지는데 A의 좌표를 x1, y1, B의 좌표를 x2, y2라고 한다면 C의 좌표는 이제 세 번째니까 x3, y3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x좌표를 찾아라. 그러면 2가 m의 x좌표랑 곱해지는데 m의 x좌표가 분모에 이렇게 2가 딱 있거든. 그래서 2를 곱해주면 이게 약분이 돼. 그러니까 2가 2분의 x1 더하기 x2랑 곱해지고 1이 x3랑 곱해지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약분돼서 보는 바와 같이 3분의 x1, x2, x3 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게중심 거기 공식 보면은 우리 종이에도 있고 공식 보면은 무게중심은 3분의 x1, x2, x3야. 세 개 더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중점은 두 점의 평균, 무게중심은 세 점의 평균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무게중심의 공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가지고서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11쪽 보니까 맨 위에 문제 풀었거든요. 39번하고 43번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은 외웠다 칠게. 잘 모르겠으면 공식은 보면서 하면 되고요. 자, 먼저 40번을 풀겠습니다. 왜냐? 39번은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양보하겠습니다. 4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이에요. 좀 딴 데 보고 있는 사람은 숙제 100쪽까지, 먼저 푸는 사람 숙제 101쪽까지. A가 2,15, B가 10,m, 그 다음에 선분 AB를 5대 3으로 내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은 5 더하기 3. 그 다음에 자기가 숙달 된 사람은 그냥 암산해도 되는데요. 숙달이 혹시 안 됐으면 5 더하기 3, 5 더하기 3, 5 더하기 3, 5 더하기 3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서 분모는 가깝게 분자는 멀게. 그래가지고 분자에다가 5는 B의 좌표, 그래서 B의 좌표, 여기는 10, 여기는 M, 그 다음에 3은 A 좌표, 여기는 2, 여기는 15,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암산하는 시간이나 이거 적는 시간이나 거의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적는 게 차라리 계산 실수도 없고 나중에 검산하기도 편해. 그 다음에 이게 n, 마이너스 5에서 x좌표끼리 같죠? 이게 몇이지? 56. 그러면 56이 8n인가? 그래서 n이 몇인가? 7. 괜히 약분 그냥 할걸. 그 다음에 요놈은 5m 더하기 45가 8, 5, 40인가? 그러면 5m이 마이너스 85인가? 그럼 m은 몇이죠? 마이너스 17. 이렇게 여러분이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쓸 때 차라리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나중에 시험 볼 때 검산하기 좋아. 검산하기. 자기 제일 중요한 건 시험 볼 때 만약에 답에 보기에 답 없으면 빨리빨리 찾아야 되잖아. 그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43번 또 하나 보겠습니다. 43번. 아, 내가 너무 천천히 하나? 자, 43번이다. 그럼 빨리 지금부터 또 빨리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4,6. 아니, 다들 빨리 막 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AB를 선분 AB, 그 다음에 K의 E-K 2사분면에 있을 때 그러면 K E-K K E-K 분모는 뭐 하기 싫으면 암산해보니까 2네 해도 분자는 이렇게 적어주는 게 더 낫다. 그래서 K는 B랑 마사 6. 그 다음에 E-K는 1 마 3.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겠죠. 그 다음에 몇 사분면이래요? 2사분면은 X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X값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4K 그리고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음수. 그러면 넘겨서 정리하니까 5K가 2보다 크나? K가 5분의 2보다 큰가? 그죠? 같은 방법으로 2사분면이니까 Y값은 6K 마이너스 3K 마유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이 항에서 정리하니까 K가 9분의 6, 즉 3분의 2죠. 그래서 크다 하면 공통범위는 더 큰 게 공통범위가 되죠. 근데 이상한데? 뭘 잘못했지? 뭐 한 거야? 지금 왔니? 왔는데? 한 분의 정보가 응. 작아야 돼요. 네. K가 0이 되면 3분의 2보다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된다고? 예, 아니야. 아, 이거 맞지? 맞아요. 맞지. 응.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범위는 크다는 큰 겁니다. 더잉. 그래 보면이. 그래서 K는 3분의 2보다 커야 하는데 B로 나누니까 몇 대 몇 나누니까 K도 0보다 커야 하고 E-K도 0보다 커야 하죠. 그래서 K가 2보다 작기 때문에 3분의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게 이제 공통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몇 대 몇 했는데 그 값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12쪽에 유형 9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 9번 문제 47번 보겠습니다. 자, 47번 문제는요,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7번 문제에서는요. 여러분이 볼 때 이겁니다. A가 마이너스 1,0이고요. B가 5,2입니다. X값 커졌고 Y값 커졌으니까 그림이 그까이 거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왼쪽에 A, 오른쪽에 B라고 우기자. 그 다음에 이걸 삐딱하게 그리는 이유는 뭐냐? 있어 보이려고. 수평으로 그리면 뭔가 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려주세요, 여러분. 자 그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야 돼. 그림을 그립니다. 그까이 그 그림을. 자 그때 이제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AB는 2BC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뭘 만드느냐 하면 비례식을 만듭니다. AB 대 BC는 하면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 잘 알겠지만 3대 2라고 잘못 쓰면 안 됩니다. 몇 대 몇? 2대 3. 그러면 이 식의 의미는 AB를 두 칸이라고 봤을 때 BC는 세 칸이다. 이런 의미죠. AB를 두 칸이라고 보면 BC는 세 칸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이 이 그림에다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다. 그래서 AB를 자기가 두 칸으로 나눠. 그러면 A하고 B 사이를 한 칸, 두 칸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B에서부터 C까지는 세 칸이죠. 그러면 B에서부터 C까지 세 칸은 B 쪽으로 연장선으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렇게 세 칸을 추가해서 가서 이곳이 C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B 쪽에서 A 쪽으로 하나, 둘, 셋 해서 이곳이 C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보면 C는 사실 두 개가 나와. 두 개. 그럼 두 개 우리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C의 좌표를 문제에서 C의 좌표 뭐라고 했습니까? A, 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거 봤잖아. 그냥 그까이 거 그리긴 그리는데 X값이 커지고 Y값이 커지니까 왼쪽은 A, 오른쪽은 B라고 놨잖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값은 커지겠죠. 이 그림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상에서 이쪽으로 가면 X값이 작아지고 이쪽으로 가면 X값이 커지니까 이 노란색 C를 우리가 찾아야 돼. 별말 없으면 그냥 두 개 다 찾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교육과정상으론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교육과정상으론 내분점밖에 없거든. 내분점. 그러니까 내분점은 뭐냐? 밖에 있는 점이 주인공이야. 선분 A씨를 A에서 두 칸, 그 다음 C에서 세 칸, 내분하는 점 B.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는 게 지금 개정된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앞쪽에 이렇게 좌표를 잡는 점이 모르는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 계산하기가 불편해.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 심심하면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요 C의 좌표를 A, B라고 해서 이렇게 풀면 답은 나와. 근데 이것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항상 좌표를 알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푸는 게 좋아. 좌표를 알고 있는 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볼 때 여러분이 좌표를 알고 있는 A, B를 기준으로 A에서 C까지 몇 칸 떨어져 있습니까? 5칸. A에서 C까지는 5칸이죠. 5대. B에서 C는 3칸이죠. 그 다음에 A, B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B 쪽으로 연장선에 있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외분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외분점은 더하기다 빼기다? 빼기다. 그래서 C의 좌표는 5 빼기 3 5 빼기 3
5 빼기 3, 5 빼기 3. 그래 놓고 5는 B의 좌표라. 5, 2. 그 다음에 3은 A 좌표라. 마이너스 1, 0.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면 외분점 공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냥 내분점 외분점 다 할 수 있는 게 편해. 다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게 몇이요? 25에서 14. 그래? 14요? 여기는 5요. 그래서 답은 14,5 이렇게 답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네. 화장실 한번 다녀오면 원래 안 되는데. 빠르게 알겠어. 마지막이야. 예. 자, 그 다음에 50번은요. 평행사변형에 대해서인데, 여러분 그 중학교 때 평행사변형 그 5가지 성질 있지 않니? 마주본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이다. 한 쌍의 변이 평행이고 그 길이가 같다. 그런 거 있지 않니?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대각의 크기가 같단가? 5가지 있잖아.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그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 유형 10번에서 보면요. 평행사변형 해서 위에 네모칸 보면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A, B, C, D 있으면 50번에 사각형 이렇게 평행사변형 같네. A, B, C, D 있으면 요 길이가 같아서 여기 중점 일치한다. 그게 이제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야. 그 다음에 마름모 어떻게 생겼더라? 대각선 그으면 서로 수직으로 만나나?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면 마름모 같나? 그 다음에 요 길이들이 같죠? 그래서 마름모 하면 대각선을 그으면 서로 수직 2등분 된다. 수직 2등분. 그 다음에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50번 문제는요. 50번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요. B가 빵빵, C가 3,2, B가 A, B 이렇게 하면 AC의 중점 AC에서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3 2분의 3 더하기 2 한 것과 BD의 중점 2분의 빵 더하기 A 2분의 빵 더하기 B 한 게 서로 같다 해가지고 답 찾는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평행사변형 AC의 중점이나 BD의 중점이 같은데 E 이렇게 적어버리는 게 분자끼리 계산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A는 2 그리고 B는 5 이렇게 또 찾아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는 좀 내가 봤을 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건 유형 9번입니다. 유형 9번은 자기가 그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관계식을 가지고 몇 대 몇 찾는 거, 그거 이제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꼭 그려보면서 해야 됩니다. 유형 9번은. 그 다음 유형 11번은요. 여기 뭐 몇 번을 볼까? 거기 58번 있잖아요. 58번을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58번 문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면 58번에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삼각형 ABC를 어떠냐? 각각을 3등분을 해.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2대 1이 되는 점.
2대 1이 되는 점 B, E, F 해가지고 요 세로 삼각형을 만들어. 그래서 DEF의 무게중심을 찾으랍니다. 무게중심. 근데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이 원래 있던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각 변을 다 같은 비율로 2대 1로 2대 1로 2대 1로 몇 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같은 비율로 나누면 처음 주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나중 모양의 무게중심이 일치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여기는 2대 1, 여기는 뭐 3대 4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면 일치하지 않아. 비율이 일정할 때 그때는 서로 어떠냐?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방법은 A가 마이너스 2,3이고요. B가 1,-4고요. C가 4,7이면 당연히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ABC 입장에서는 무게중심을 찾아라 그러면 3하고 X 좌표끼리 더하겠죠. 더하면 몇이지? 3 Y 좌표끼리 더하겠죠. 더하면 몇이지? 6 그래서 1,2가 나와. 근데 의심스럽잖아. 믿어 의심스러워? 의심스러워. 저기 의심스러워서 혼자 고민하고 있어. 의심스러워서. 의심스러운 사람은 DEF의 좌표를 찾으면 됩니다. D의 좌표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D의 좌표는 이제 그림으로 찾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 D의 좌표 찾아라. 2 더하기 1, 2 더하기 1. 네 분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2는 엇갈려서 1은 엇갈려서야. 그래서 2는 1, 2는 마4. 다시 1은 마2 더하기 그 다음에 1은 3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면 좌표를 다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찾아보면 똑같이 나와. 똑같이.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 중점 딱 주고 중점의 무게중심을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그러면 처음 주어진 도형의 무게중심을 찾으면 답이다. 그래서 58번의 정답은 A 빼기 B. A 빼기 B는 몇일까요? 마1. 와, 마1이 답이네. 이렇게 찾는다. 그 다음에 거기 59번. 59번도 여러분이 좀 외울 필요가 있는데요. 두 개.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P에 대해서 별말이 없이 PA 제곱 플러스 PD 제곱이 최소가 되는 거. PA 제곱, PB의 제곱, PC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거. 물론 여기서 P의 좌표를 어떤 직선 위나 이런 곡선 위로 지정을 해주면 아니야. 아무 지정 없이 A 좌표, B 좌표, C 좌표만 주고 PA 더하기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가 되는 점 P를 찾아라. 그러면 이거는 AB의 중점. AB 중점이 답이야. 세 개면 그럼 뭘 것 같아? 세 개니까 성이 무시야. 무게중심. 세 개는 무게중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59번 같은 경우도 그 PA 제곱, PB 제곱, PC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는 점 P의 위치는 뭐냐? 그러면 정답이 무게중심이야. 두 개면 중점, 세 개면 무게중심.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겨서요. 이제 거기 유형 12번이 내각의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인데요. 거기 내가 프린트 공식 준 거에 보면 그 공식이 있거든. 그게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닮은 배우죠? 그때 이게 이제 증명으로 나왔었거든. 삼각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 A, B, C가 삼각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필이 어디 갔지? 근데 요 각을 똑같이 나눠. 각을 똑같이 나눠. 그러면 각을 똑같이 나누면 여기 만나는 점을 D라고 불러. 그랬을 때 A, B 대 A, C는 B, D 대 C, D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요 식. 요 식을 여러분이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세 점의 좌표를 알려줘. 그리고 요 좌표를 찾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길이 찾고 이 길이 찾아서 몇 대 몇이니까 여기도 몇 대 몇이구나. 그래서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해서 답을 찾는 거야. 내분하는 점이다 해서. 그때 이게 이제 증명은 이렇게 됩니다. 증명은 여기 보면 AD 있잖아요. AD랑 평행한 선을 C에서 그려. 이거 평행합니다. 완전히 평행하죠. 평행해 보이죠? 평행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E라고 부르면, 그러면 여기 각이랑 똑같아요? 같아 달라? 여기랑 여기 동의가 맞죠? 동의가 같죠? 여기랑 여기는 억각. 그렇지? 평행하니까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평행하니까 삼각형 BAD랑 삼각형 BEC랑 닮음이죠. 그렇게 닮음. A 닮음이잖아. A 닮음. 그래서 BA 대 AE랑 BD 대 BC가 같을 수밖에 없지. 닮음이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나 이 길이 대 이 길이나 같다는 거야. 그런데 BA는 내가 AB라고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AE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AC랑 길이가 같고, BD 그 다음에 요놈은 DC라고 적던 CD라고 적던 똑같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립한다. 근데 이제 외울 땐 이렇게 외우는 이유가 뭐냐? A에서 출발을 해서 D에서 만나자야. A, B 대 A, C는 B, D 대 C, D. 오케이? 거기 우리 공식으로 있습니다.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못생겼어. 이렇게 A, B, C야. 그럼 여기 있는 요 각을 우리가 안에 있는 각이니까 내각이라고 하잖아. 내각. 그러면 여기는 무슨 각이라고 부르죠? 외각. 외각의 이등분선이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도 AB 대 AC는 BD 대 CD 이게 성립합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보면 BC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게 외분점이야. 외분점. 그래서 책에는 지금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나와 있어. 이 그림은 내분점이거든. 이 그림은 외분점이고. 근데 요 둘 다 여러분이 알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은 이건 뭐 그냥 생략할게. 이렇게 이 선이랑 평행한 선을 여기서 그려. 그러면 또 여기랑 억각, 여기랑 동의각 해서 요 조그만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걸 이용해서 닮음으로 해가지고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형을 보면서 문제를 풀고요. 거기 60번 그럼 자 60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그리기 귀찮아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고요.
AB랑 AC의 길이 좀 찾아주세요. AB, AC의 길이. AB의 길이와 AC의 길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짝꿍이 혹시 안 풀고 있으면 저에게 조용히 신고해 주세요. 혹시 공통수학 2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나? 근데 여기 도형의 방정식은 무조건 공식 외워야 됩니다. 다른 걸 떠나서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돼. 그 다음에 가능하면 문제 풀 때 계속 그려보고. (13이랑) 5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 b가 -4에 -8이고요. c가 5에 1이면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율이 13이랑 5예요. 13이랑 5이. 그러면 그림으로 볼 때는 어떻게? 엇갈려서라고 해. 엇갈려서. 내분점입니다. 그래서 요 점을 B라고 했나? B? B, D, D? D? D. D의 좌표는 13은 13은 C랑 곱하고 5는 B랑 곱하고 13은 C랑 곱하고 5는 B랑 곱하고 이렇게 여기 찾으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숙제는 야, 근데 숙제는 14쪽까지 내줘야 돼. 17쪽까지 내줘야 돼. 자, 14쪽까지 내줬으면 좋겠는 사람은 두 손을 높게 들어서 천장을 찍고요. 17쪽까지 내줬으면 좋겠는 사람은 그냥 앉아 계세요. 어떡해. 반반인데? 알았어. 이쪽까지? 상관없어? 이제 기지개 했으니까 나는 17쪽까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아니 그럼 16쪽까지만 하자. 중간은 일단 16쪽까지. 16쪽까지. 아니 중간이 16쪽이야. 괜찮지? 아니 알아서 손 내려. 이제 부담되니까. 그래도 안 바뀌어. 처음부터 계획이 이거였어. 숙제는 16쪽까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유형 13번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자취의 방정식은 교육과정상으로는 빠졌어. 근데 그 내가 공식 준 종이 있잖아. 손 내려! 너 17쪽까지. 14쪽까지. 그건 안 되겠어요. 우리는 16쪽까지고요. 공투 16까지.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요, 교육과정상으로는 들어있진 않는데 나중에 활용 문제나 이런 걸 풀려면 자취의 방정식을 좀 잘 풀면 좋거든. 이게 식 세우는 방법이야. 그래서 공식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공식에 54번에 1, 2, 3, 4라고 있거든요. 1, 2, 3, 4 자취의 방정식 식 세우는 방법 1, 2, 3, 4라고 종이에 있어. 우리 종이에. 혹시 공식 잊어버린 사람은 나한테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재발급 비용은 10,000원이에요. 재발급 비용 10,000원. 그래서 내가 지금 재벌이거든. 재벌. 아니 너희 선배들이 이제 다 나한테 외상 다 걸려 있거든. 아마 내년 한 10년 후부터 올 거야. 첫 월급 받으면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기억할란가 모르겠지만 여기 그래서 보면 여기 1, 2, 3, 4가 있어요. 1, 2, 3, 4.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 중에 제일 까다로운 게 1, 2, 3, 4를 다 하는 거고 이 중에서 이제 일부만 1, 2, 3, 4를 하거나 이 중에 몇 개만 가지고 자취의 방정식 식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자취의 방정식 이제 문제는 앞에 거는 좀 간단해. 찾고자 하는 좌표를 x, y라고 해서 그냥 관계식을 세우는 거야. 근데 뒤에 가면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1, 2, 3, 4를 읽으면서 풀어볼 건데 한번 유형 13번은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한 게 63번 같은 경우는 P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그 두 점 사이 거리 제곱을 그냥 식을 세워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그 식 정리하면 답이야. 64번도 P를 x, y라고 놓고 같은 거리니까 PA 제곱은 PB 제곱 정리하면 되고 65번도 내분점을 P라고 놓고 이제 식을 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 유형 13번도 같이 풀어보는 거야. 틀려도 돼. 유형 13번은. 그래서 다음 시간 올 때는 16조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좀 많아서 불만이거나 그러면 저에게 항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의는 들어줍니다.